자, 오늘 사기 첫 번째 시간 본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기로 한 학생들이 살짝 그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오늘은 이 주석군 한 사람을 모시고 오늘 간단하게 워밍업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엄마를 통해서 공지 드렸듯이 이 수업은 작품을 읽어와야 되는 수업이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한 작품당 1차시, 2차시 수업이 있는데 1차시 끝나고 카페에 어, 그 학습 자료 저기 정리한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고 2차시에도 그 자료 사진을 올리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면은 다 켜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석이는 마스크를 쓰고 참여를 했지만 다음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게 말하는 소리가 선생님한테도 좀 시원하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쑥스러우니까 마스크 하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자료 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학습 자료 가져왔어요, 이거? 네. 좋아요. 자, 김유정. 우리는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 본범이라는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다 작품으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가 이 작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 거의 가. 뭐 예를 들어 공상 뭐 과학 소설이나 이렇게 상상력으로 쓴 그런 작품이 아니고서는 거의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거의 다 녹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유정은 오래 살았어요. 빨리 죽었어요. 빨리 어, 무려 세상에 서른도 되기 전에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서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만으로 치면 29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정도를 보고 이제 좀 요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런 작가입니다. 하지만 어, 그 창작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한 3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살았던 시대가 1930년대예요. 1930년대 하면 주석이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해서 1910년에 한일 병탄이 되잖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삼킴을 당했죠. 나란히 합쳐진 게 아니고 삼켜졌어. 이제 무도하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이다라고 해서 경술국지. 그때부터 35년간 일제 강점기가 이루어지는데 45년에 해방될 때까지 1930년대 그러면은 한창 일제가 기승을 부리던 때예요. 그죠?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중국도 쳐들어가고 뭐 미국하고도 붙어서 싸우는 그 시기에 가 이루어지는 때가 1930년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19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살았을까요? 음, 더 어렵게 살겠죠. 그렇죠. 식민지 시대니까 굉장한 수탈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30년대는 일본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 그런 이제 그걸 도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녹아 있는데 특히나 1930년대 가난한 농촌이나 도시 하층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본범에는 역시 가난한 농촌에 그것도 주인공 나는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그 이따가 보시면 머슴살이를 한 건지 대릴사이 노릇을 한 건지 애매한 그 애매모호한 사이에서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일종의 머슴살이를 했다면 받아야 되는 임금이 뭐냐면 세경이라고 하잖아요. 세경. 세경을 받아야만 하는데 받지 못하고 계속 무려 3년 7개월이나 무료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주석이가 이 나가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근데 희한하게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나름 익살스럽고 유머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음, 아주 읽어보니까 기분이 너무 슬펐어. 아니면 하고 웃음도 나왔어. 웃음 나왔고 약간 짜증나기도 했고 주로 짜증인데 웃음도 나왔죠. 음. 약간 그러죠. 코믹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도 표준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셋째 줄 보면 강원도 자료 셋째 줄 보시면 강원도 사투리와 그리고 유머러스한 상황을 통해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표준말을 막 쓰면서 고상하고 교양 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강원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토속적이야. 그런데다가 웃기게 나와. 유머러스한 상황. 익살스럽다 그래. 아시겠죠?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더라. 그러니까 김유정이라는 이 작가는 암울한 현실을 그리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막 눈물 질질 짜고 비극적으로 막 시팔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은 그 오픈 상황이라고 하죠. 웃기지만 슬픈 상황. 그런 식으로 표현해 내더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학이라고 해. 해학. 아시겠죠? 그래서 작품이 해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의 소설은 무겁고 암담한 현실을 아이러니와 해학으로 승화시켰다. 근데 그 말투는 뭐냐면 토속어를 사용했다. 토속어. 토속어가 알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토속어. 그 지방의 언어. 일종의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서울 가면, 너 거기 이거, 이 말 쓰네. 이러잖아. 표준어, 표준말 반대. 신주, 사투리, 그렇지. 사투리. 토속어가 뭐라고? 사투리. 사투리나 방언. 방언도 거의 사투리랑 비슷해요. 조어는 이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그리고 시골 농민이나 도시 하층민들의 구어체가 뭐예요? 구어체. 구어체는 대화할 때 쓰는 말투. 그러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쓴다, 수필을 쓴다, 감상문을 쓸 때는 그때 쓰는 말투를 뭐라고 하냐면 문어체. 글에서 쓰는 말은 문어체. 대화에서 쓰는 말투는 구어체. 그러니까 여기는 본범에서는 막 사람 말이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구어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실성과 해학적 효과를 한층 잘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웃기냐면 뒤에 말 보면은 막 그 욕도 나오고 그래. 속어, 어? 아주 속된 말. 사투리는 토속어인데 속어는 아주 뭐 재미, 뭐 제기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욕 비슷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 말에서 드러나는 그런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작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석이가 한번 쭉 한 번만 쑥 훑어서 읽어볼래요?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작품 본범의 주인공인 나는 동네에서 인심을 들어잃은 예비 장인님의 집에서 세경없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이유는 장인님의 차녀 점순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를 사위로 들어온 것인데 이 장인님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례를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나는 불만이 쌓여만 가는데 점순이도 나를 부추기고 뭉태도 참여하지 말라며 충동질하는 성의 장인님에게 치받으면서 장인님은 장인님대로 나는 나대로 혼절지기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나는 결국 장인님이 올가을엔 성례시켜줄 거라는 말을 믿고 지게 지고 다시 일터로 간다. 이 작품에서는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등장인물들이 구사는 투박하면서도 정감 어린 속어는 당시 서울에 살던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오케이. 자, 연필 드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을 채워 넣으세요. 자, 예. 본범 주인공인 나는 동네에서 인심을 두루 잃은 예비 장인님 집에서 장인님, 뭐 장인은 누구를 말해요? 아내의 아버님, 그렇지. 부인의 아버지죠. 아내의 아버지. 1번 아내의 아버지. 근데 그러면 이거는 나는 어떤 입장에서 쓴 거야? 장인이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야? 장인, 어, 장인한테 나는 누구야?
사위. 사위죠. 장인은 아내의 아버지이고 지금 나는 사위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차차작 쓰시고 그 내용을. 자, 2번 머슴이라는 건 누구예요? 머슴. 어, 약간 일을 갖다가 잡일들을 하는. 그렇죠. 주인 밑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죠. 그죠? 그죠? 머슴이라는 건 임금 노동자야.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노동을 제공해주는 임금 노동자라는 거야. 그 임금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세경. 그렇죠. 지금 세경을 받아야 되는 머슴을 살고 있는데 나 세경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슴이야, 사위야? 약간 중간. 그렇지. 사위도 아니고 머슴도 아닌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경이 없어. 없으니까. 세경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머슴일 거고 세경을 아예 안 받았 않고 있는데 지금 결혼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위도 아닌 것이 머슴도 아닌 것이 이런 상황이 애매모호한 상황. 이게 지금 주인공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사실 뭐만 하면 확실해지는데 뭐만 올려버리면은 되는데 어, 임금만. 임금만이요? 나가 원하는 게 임금이야? 아니야. 그 뭐냐, 점순이. 그렇지. 겸순이하고 점순이를 원해. 점순이하고 뭐라는 걸 원해? 점순이하고 성내.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성례야, 성례.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주된 키워드는 뭐라고 해야 돼? 성례야. 그죠? 성례라는 것은 이룰 성자, 예도래, 혼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결혼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했는데 장인이, 이놈 장인이 성례를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처갓집에 일하러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사위는 사위인데 무슨 사위인 거야? 대릴사위. 그렇죠. 3번은 아내의 집에서 사는 사위 또는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를 대릴사위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원하는 거는 대릴사위로 여기 있고 싶은데 그래서 세경도 안 받았는데 이 장인님이 성례를 안 시켜주니까 나는 지금 이 집의 사위야 머슴이야 막 이런 분통이 터지는 중이야. 그죠? 자, 결국 나는 불만이 쌓여가. 불만 쌓여가는 이유는 성례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근데 자기랑 성례를 할 대상인 점순이도 짜증이 나나 봐. 얼른 자기도 시집 가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나를 부추겨. 뭘 부추기는 거야? 나를 왜 점순이가 부추겨? 뭘 부추겨? 성내. 성례를 시켜달라고 하라고 아버지한테 조르라고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성례하고 싶고 정순이도 성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부추기는 거야. 그리고 4번 몽태. 몽태는 누구였죠?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 나의 친구. 그렇죠. 이웃집 이제 사내야. 이웃집에 이제 알고 지내는 뭉태도 참지 말라야. 왜 안 시켜주는 걸 왜 참아? 하면서 축질하는 통에 그러니까 뭉태도 참지 말라는 것은 성례에 대한 불만을 참지 마라. 이런 얘기죠. 따락따락 쓰시고 성례에 대한 불만 참지 마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니까 장인님이 이제 막 때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맞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도 치받잖아. 이제 대들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장인님 이제 마지막에는 마지막 장면에 막 둘이 장인님하고 나하고 육박전을 벌리면서 막 이제 날린 거 아시죠? 세타구니 사이를 잡으면서 막 혼절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지만 나는 결국 장인님이 올가을엔 성례시켜줄 거라는 말을 믿고 지게 지고 다시 일터로 간다라는 것을 보면 5번을 보면 이 주인공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사람? 어, 약간 다른 사람 말에 잘 넘어가고 약간 뭐냐, 마음이 약간 약한 사람. 그렇지. 장인이 어찌나 교활한지, 이제 상대적으로 장인은 좀 약간, 예, 교활하죠. 그러니까 그 나를 잘 꾸드겨 살살살살 달래면서 하니까 홀딱 또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순박해. 성격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또 지게지고 또 꾸역꾸역 나가. 이런 부분이 주석이는 기분이 짜증이 났겠지만 결국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순박하고
우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번에는 뭐라고 해야 돼? 주인공의 성격은 우직하고 순박하다. 이렇게 알아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와 누나한테 한번 이제 보여줘봐. 너 이렇게 쓰면 돼. 하고 알려줄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대강의 얘기를 이제 여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 성격적 특징. 나 한번 읽어보세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점순이를 아내로 얻기 위해 대릴 사위로 들어가 장인 마름이 시키는 대로 세경도 받지 않고 3년 7개월 동안 오로지 농사일만 하는 순진한 모습. 장인은 자기 딸을 미끼로 여러 명의 대릴 사위를 번갈아 두고 무보수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활하고 욕심 많은 영감. 그렇죠. 그러니까 대릴사회를 주인공 이 사람만이 아니었어.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어? 그리고 여러 명의 대릴사회를 번갈아 두고 돈 안 주고 노동력 착취했다고 하니까 장인의 성격은 뭐라고 나와? 장에서 그는 교활하고 욕심 많은 영감. 그렇죠. 그래서 교활하고 욕심 많다라고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점순이는 어떤 여자야? 다소 능동적인 여성으로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나를 배우에서 조정하여 아버지와 싸움을 붙여놓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편을 든. 응. 아까 주인공 나를 막 충동질 했잖아. 그러니까 부추겼잖아. 결혼시켜 달라고 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소극적인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편이야? 능동적인 편이죠. 그죠? 그래서 능동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나를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렇게 부추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하고 한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는 내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었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었잖아. 어.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지. 주인공 나가. 하지만 이제 또 자기 그 장인이라는 영감이 자꾸 이렇게 달래니까 또 지게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직하고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 작품의 갈래와 시점, 주제, 배경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는 기본으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이제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헷갈릴 거야. 이거 하나만 이게 무슨 시점이에요? 배경이 뭐예요? 갈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른 작품들하고 섞어서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정보예요. 자, 그래서 갈래로 보면 이 작품은 무슨 소설에 들어갈까요? 그 단편 소설이랑 단편 소설이죠. 이제 이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울 소설들은 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 기본이고, 그리고 아마 이거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갈래. 네. 순수 소설, 농촌 소설. 그죠? 순수 소설이라는 것은 거기 가로 속에 넣으세요. 예술성을 추구하는 정통 소설을 순수 소설이라고 해. 예를 들면 막 재미만을 위한 소설은 통속 소설이라면 요런 그 작품성이 있는 소설은 순수 소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배경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지 분량으로 치면 많지 않은 단편 분량, 원고지 분량 70매 내외 정도 분량을 단편 소설이라고 해. 짧다 이거야, 분량이. 그러니까 와, 단편 소설이라기보다 가로 안에는 순수, 농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시점. 시점은 뭐예요? 시점은 1인칭 시점.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석이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시점. 시점은 약간 배우겠는데 약간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런 거 안 어, 배웠어요. 어, 어. 그러니까 뇌가 나오면 1인칭이야, 1인칭. 근데 뭐 그 주석이 예화는 어쩌고 저쩌고 주석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칭으로 치면 뭐 그냥 1인칭 또는 3인칭 또는 전체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뭐 3인 그냥 3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인칭으로 치면 1인칭, 3인칭 중에서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이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 시점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냐, 누구의 시선으로 말하냐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주인공이. 내가 말하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다음 주제는
나와 장인 사이에 성례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와 장인 사이에 성례라는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 적어주시고. 됐어요? 네. 자, 배경은 읽어보실래요, 주석이가? 1930년대 어느 봄 시골 한 농촌마을 강원도 산골 마을의 향토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일제 수탈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로 식민지 상황. 어. 근데 30년대 어느 봄이고, 봄봄이니까, 시골의 한 농촌 마을인데, 왜 강원도 산골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향토적이라서. 향토적이어서, 어디에서 그 단서가 나왔어요? 이 강원도 산골의 마을의 향토적 배경이라고 적혀 있어서. 작품에서, 이 작품은 그 배경이 강원도 산골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고. 아, 약간 시골 느낌이 나서. 왜 저기 경상도 저기 농촌이 아니고 전라도 농촌이 아니고 강원도냐? 음. 응?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 언어가 그 나라 말이 강원도 그 말이라. 나라 말. 강원도 사투리가 쓰여져 있다. 그지? 강원. 그래서 사투리, 방언, 토속적.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자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자가 예를 들면 전라도 출신인데 막 강원도 사투리가 능숙한 그 소설을 쓰기가 힘들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과 조금 그 언저리를 다 배경으로 해서 많이 쓰기가 쉽지. 그죠?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서 쓰는 사투리가 또 등장을 하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주석이네는 진주지. 진조요. 그지? 주석이가 살고 있는데 진주? 진주에 있는 하동에 있는 아, 진조요. 하동. 선생님은 광주 광역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전라도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동은 경상도 쪽이잖아요. 그죠? 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지. 그지? 하동이. 네. 구례 하동 뭐 이렇게. 어쨌건 이제 그런 식의 그쪽이 더 작가가 글을 쓸 때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쪽 지역을 배경으로 쓰기가 더 수월하고 더 정감이 가죠. 그래서 강원도 산골 그런 어떤 마을일 것이다. 자, 김유정 작품의 언어적 특징이 있대요. 농민들의 생활과 감정에 밀접한 구어는 구어체, 대화체, 방언, 비어, 속어, 예, 좀 속된 말, 욕, 뭐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뭐예요? 어떤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예를 들면 참새가 짹짹짹짹짹 운다. 이거는 의성어죠. 그죠? 그리고 의태어는 뭐예요? 모양을 하죠. 막 어깨가 울뚝불뚝 뭐 불끈불끈 한다 근육이 그러면 그 모양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태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로이 구사하면서 사실성과 해학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한번 주석이가 읽으면서 이건 무슨 언지 한번 저기 말해봐봐. 난 사람의 키가 난 사람의 읽어. 키가 음.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자, 여기서 의태어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의태어. 어, 의태어가 뭐예요? 약간 욕, 모양이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모습, 모양, 가생이, 가생이, 모양, 음, 어떤 모양. 재미, 음? 의태어가 무럭무럭. 네, 자라나는 모양을 우리 주석이가 키가 많이 자랐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 더 생생하냐면 우리 주석이 키가 이번 겨울에 무럭무럭 자랐어요 할 때 무럭무럭은 키가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의태어야. 태가 모양태야. 그래서 무럭무럭은 뭐다? 의태어다.
그러면 그렇게 치자면 푹푹은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의성어? 아, 의태요, 의태요. 의태어. 개 돼지는 무럭무럭 큰다고 안 하고 푹푹 큰다고 얘기했어. 이 사람은. 사람은 그냥 무럭무럭, 물론 개 돼지도 무럭무럭 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인공 나는 사람은 키는 무럭무럭 자라고 개 돼지는 푹푹 큰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푹푹도 무슨 말이야? 의태어예요. 그죠? 그러면 파릇파릇은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음, 의성어. 어,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이 돋아올라. 이거 다 의태어인데. 그 의태어죠. 네. 풀이 소리를 팍팍은 내면서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파릇파릇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안 보이다가 푸르게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파릇파릇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도 의태요. 그죠? 자, 그러면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할 때 쓱쓱은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의성어요. 쓱쓱 소리가 나요? 거머리를 이렇게 문댈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의태어예요. 문대는 모습을 쓱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의성어는 없나요? 소리를 나타내는. 아니요. 있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을 수 있어요. 의성어를 하나 골라주세요. 붕붕. 그렇죠. 붕붕. 붕붕은 의태어가 아니고 의성어예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하나 굳이 하자면. 재미? 재미? 재미있기도 할 때 재미. 의성어라는 건 어떤 행동이나 모양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를 표시하는 걸 의성어라고 하거든. 침을 침을 퇴 뱉는다. 그렇죠. 그러면 의성어는 붕붕 하고 벌들이 나는 소리고 침을 퇴하고 뱉는 소리죠. 그래서 붕붕하고 퇴는 의성어에 속해요. 그죠? 네. 예를 들면 키도 안 큰다 이 말이야. 짜증 난다 이거. 키도 이 대가리 까놓을 자식 선생님. 이런 쌍년의 자식 망할 자식 이건 뭐예요? 욕이잖아. 욕 비스무리하잖아. 완전 쌍욕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속어라고 해. 속된 말, 천박한 말.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재미, 대가리 까놓을 자식, 망할 자식, 쌍년의 자식 요걸 뭐라고 한다고? 천박한 말, 속어라고 한다. 또는 천한 말, 비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비어, 속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비속어라고 들어봤어요, 주서가? 네. 비속어. 이런 말을 비속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주 고상하지 않고 천박한 욕지거리 비슷한 말을 비속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짜장은 무슨 뜻이냐면 그쪽 경기도 뭐 전라 충청에서 썼던 사투리 겸 방언 같은 거래요. 방언. 짜장, 가생이 이런 것들이 방언이에요. 짜장, 가생이 이런 것들은 비속어도 아니고 완전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로 쓸 수 있으면서도 그 지역적인 말을 방언이라고 하거든. 가생이는 가장자리라는 뜻이고 짜장은 정말로 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이 말은 언제 자라는 건지 정말 나 모르겠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주석이 의성어 의태어 요거 구별 확실히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짹짹은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짹짹짹짹짹짹 의성어. 의성어죠. 삐약삐약삐약삐약 의성어. 의성어죠. 요거는 저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펄럭 의태어. 의태어에 가깝죠. 근데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의태어이면서도 의성어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 예를 들면 여기 펄럭펄럭 같은 것도 의태어이면서 뭔가 바람에
그 태극기가 나부끼면 팍 소리가 나잖아. 그쵸?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 거머리를 쓱쓱 문댄다. 이것도 의태어이면서도 의성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성어, 의태어는 딱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네. 무럭무럭은 의태어죠. 네. 의성어는 아니죠. 사람이 키가 자라면서 무럭무럭하고 소리가 나진 않잖아. 그죠? 이런 거는 완전 의태어. 그러겠죠? 음. 오늘 의성어, 의태어만 배워도 됩니다. 자, 그다음 4페이지로 갑시다. 요것만 하고 우리 주석이 간만에 공부하는데 힘드시니까 요건 그 갈등 관계만 이야기하고 오늘 빨리 끝냅시다. 자, 갈등 관계?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지금 주석이하고 예를 들어 저기 주석이하고 얘와 누나하고 갈등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요. 나쁘죠. 이 얘와 누나랑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반드시 이런 문학 작품에는 뭐가 나와? 갈등이 갈등. 있어. 어. 왜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갈등이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문학 어, 작품에서. 스토리가 아니어져요. 그렇죠. 우리 주석이 잘한다. 응. 이야기 전개가 안 돼. 그죠? 이야기 전개가 안 돼. 뭐 다 좋은데 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죠? 작품 스토리의 전개가 안 돼. 그리고 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갈등이 없으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죠? 핵심 내용이 예를 들면 앙꼬가 빠졌어. 앙꼬가. 붕어빵에 팥이 빠져버린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갈등 관계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야기를 스토리가 전개되게 하고 또는 긴장감을 부여하고 재미를 부여하고 또는 독자들의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갈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갈등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갈등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과 다른 것과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작품 안에서 만나야 돼. 근데 여기는 다행히 사람과 사람이 갈등해. 그게 바로 누구야? 나하고 누구죠? 어, 장인. 그러죠. 나하고 장인하고 갈등 관계야. 그래서 마지막에 막 육탄전으로 막 싸우고 바짓가랭이 붙잡고 세타군이 안에 움켜쥐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싸운 거잖아. 근데 그러면 서로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얘기겠지. 갈등 관계라는 걸. 그러니까 마음이 맞았으면 갈등을 안 일으키는데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달라. 나는 뭘 요구하는 거죠? 성례. 점순이야 빨리 결혼하려고 해. 근데 장인어른은 어때?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지? 않아. 뭐만 챙겨? 일만 시키고 돈 안 주고 일 시키려는 욕구야.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뜻이 안 맞죠. 그러니까 갈등 관계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해? 대릴 사이로 자처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장인은 사위로 생각을 안 하나 봐. 응? 언제든지 얘는 갈아치우고 또 다른 놈을 들여갖고 일을 또 얼마나 시켜 먹을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대리사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슴처럼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와 장인이 갈등 관계에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밑에 한번 보시면 갈등 관계는 중요하니까 보시고 밑에 보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항상 소설은 전개에 뭐 4단계 또는 5단계가 있어.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 이 내용은 이 부분은 발단 부분이냐, 전개 부분이냐. 아니면 절정 부분이냐, 결말 부분이냐. 이것이 이제 또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결말이라는 건 뭐예요?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죠.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가 어디야? 결말. 절정은 뭐예요? 완전히 팍 부딪힌 거. 주석이하고 예화가 싸웠다. 먹을 걸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와 하고 부딪히고 빡 싸운 것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 주석이가 이겼다. 아니면 예화 누나가 이겼다. 그게 바로 결말이야. 그러니까 해결이 되고 무슨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결론이 나버리는 게 결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러면 어떻게 결말이 끝났어요? 여기선? 어, 장인어른이 주인공의 상처 치료해준 다음에 가을에는 성례시켜준다고 달랜 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아, 해소됐죠. 그래서 아이고 이 주인공이 또 순진하다, 순박하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봄이에요. 봄이라는 거는 봄이 몇 번 오는 거야. 두 번. 봄이 오고 또 왔다 이거지.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봄으로 끝났을 건데, 점순이와 나의 봄, 설레는 봄 이렇게 끝났을 건데 제목이 점점점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러면 뭐냐면 성례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례가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 어정쩡한 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계속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례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네라는 것을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어. 아시겠죠? 결말은 이렇게 끝났지만. 당연히 절정은 이제 둘이 싸운 장면이 절정이겠죠. 그러겠죠? 이렇게 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이 과정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과정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도 청강이잖아요. 청강일 때 어휘 배워보기 있어요. 3페이지에 어휘. 요거는 주석이가 조사를 해오세요. 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모르겠으면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오세요. 네. 그리고 그 5페이지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할 거니까 그것도 네. 한번 쭉 훑어보고 싶, 아시겠죠? 네. 그래요. 뭐, 오늘 힘든 거 있었어요? 아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나마 좀 지루하진 않았어요? 네, 그게 아니고 약간 재밌어가지고 약간 1분이 10분처럼 느껴져.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했던 거, 어, 한꺼번에 올리자. 그, 다음 주 수업 끝나고 자료를 한꺼번에 사진 찍어갖고, 우리 책 읽는 호모 사피엔스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주석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하고 피드백 올려줄게요. 누나한테 물어보면 여기야 하고 가르쳐 줄 거야, 카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아시겠죠? 음, 네, 좋아요. 그러면 숙제 해오시고 어휘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납시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안녕.